김 여사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여론 악화, 명분별 본인의 입장을 좀 말씀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네, 질문자의 말을 뚝 끊고 다음 질문으로 넘겨버립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평소에 젠틀한 성격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이런 반응 다소 낯선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영부인에 대해 연일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표결 때는 익명투표니까 혹시 찬성표를 던지는 여당 의원들도 나오지 않을까 야당에선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추 원내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도 저는 이탈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영부인 리스크. 더 이상 실드 치기도 어렵다는 기류 속에 추 원내대표 말대로 될까 궁금해집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 법안 어제 통과가 됐는데 필리버스터를 여당에서 안 했단 말이에요.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이고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토론자를 찾기 어려웠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거 설인가요? 사실인가요? 아니 뭐 제가 정확하게 원내 상황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견보다는 지금 국회 운영이 마치 돌림 노래처럼 반복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필리버스 똑같은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더 높여서라는 판단도 있고요. 그리고 네. 필리버스터가 효용성이 있으려면 말 그대로 무제한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24시간 토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24시간 토론만 해서 국민적 관심을 얻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국민적 관심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의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 효용성 자체도 없는 상황이니까 가장 효용성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판단했을 때 원내에서는 보이콧을 선택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김재섭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내용인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궁여지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강승규 의원은 좀 다른 의견이었는데 민주당의 노림수를 잘 알기 때문에 얄팍한 전술에 협조할 이유가 없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여러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재표결이 되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표결 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탈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그런 특검 법안들에 관해서 이탈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이탈표라는 거는 이제 표결 행위이고 김 여사에 대한 불만 혹은 불평, 문제 제기 같은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작용할 것 같습니까? 이것과 저 표 행사는 좀 별개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재의결로 다시 넘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나 불만이 지금 고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건에 관련돼서 뭔가 일이 나오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그럴싸하게 답변을 하든가 넘기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권익위에서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켜켜이 누적되어서 이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아니 대통령 부인은 저렇게 조사 안 받아도 되나? 저렇게 얼렁뚱땅 조사받고 결과를 저렇게 무마시켜줘도 되나? 국가기관들이 저래도 되나? 할 정도의 의혹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여당 의원들로서는 아마 자괴감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정권 잡았나? 지금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대통령 가족도 이렇게까지 방탄한 역사상의 대통령도 없었거니와 실제로 이렇게까지 무능하게 하고 했던 이 정권도 없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영부인까지 5만 군데 다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설화를 일으키는 이런 영부인도 처음 본단 말입니다. 당연히 자괴감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지점에서 지금 표출을 못 하겠죠. 어제도 사실 전체 투표를 할 때 투표를 거부하고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안철수 의원 빼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나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완전히 이제 이 제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안 나오는 사람은 저 사람 다른 사람이네라고 오해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됐을 텐데 저는 재의결 투표가 오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모두가 투표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밀 투표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국민의 민심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정상적인 국회의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비밀 투표여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퇴장 전략을 또 써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은 다 이탈표가 되니까 본인의 소신 투표를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죠.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뭐 명품백, 주가 조작, 이제 공천 개입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도에서 이탈표를 걱정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국회의원 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양심에 의해서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탈표를 걱정을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 원내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전략을 여러 가지 쓰겠죠.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퇴장하는 전략 이런 걸 써버리게 되면은 그 남아가지고 투표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탈표가 이번에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네, 다만,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입니다. 20%대예요. 이제 10%가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 민심은 이미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대통령 옹의만 하고 있을 겁니까? 오히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아침 종안신문에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짚어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조금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이 특검도 위헌적이다라고 했고요. 그 전에도 위헌적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헌 대 위헌으로 부딪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일단 추경호 대표께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이나 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의 위헌성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물론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근데 그 권한 마음대로 쓰라고 준 건 아니죠. 네. 어떤 그 공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정당한 거부권 행사라고 보입니다만은 국회 견제 차원에서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100% 사적 이익을 위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본인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헌법이 무겁게 부여한 권한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사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헌성이 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한쟁의 심판 뭐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의원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들 만나서 어떤 민심을 확인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저렇게 두면 되겠냐? 뭐든지 명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네, 그 모든 곳에 다 김건희 여사 다 계시고 의혹에 다 쌓여 있고, 그다음에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불만들을 다 눈으로 귀로 직접 확인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국민의 민심, 여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지금 다른 말씀들 많이 하시겠지만 곧 있으면 어떤 탄핵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곧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김인영 의원님, 네. 일단 거부권 행사 뒤의 상황을 지금 짚어보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현장의 기자들도 이제 원내대표한테 질문을 했고 이탈표를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24일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자체가 일종의 표단속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혹은 비판적 시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저 발언을 보고 지극히 민주당적 시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계속 계엄령이라는 음모론에 계속 휩싸여 있는데 그걸 못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 당연히 의료 대란에 대해서 논의할 거에 대해서 집목을 해야죠. 지금 가장 시급한 거 민주당에서도 계속 의료 대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표단속을 한다고요. 저는 저것은 너무 지나치게 비약이고 아무리 정치가 지금 양극화돼 있고 정쟁화돼 있다고 하지만 저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만남 자체를 너무 폄훼하는 발언이다. 그 말씀이네요. 김성열 의원님, 앞서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심을 안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에 기회가 없을 거란 추석 여론을 확인했다. 그리고 김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고 사과해야 한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발언일까요? 아니면 좀 여당의 시각에서 보면 좀 강도 높은 발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 당내 여론들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에서 사과 요구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해야죠. 이게 지금 국민들 앞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시고 막상 대통령 면전에 가서는 저런 이야기 못하면 이건 쇼밖에 안 됩니다. 가가지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에게 여당 대표로서 민심 좀 경청하셔야 됩니다. 이거 김건희 여사 이거 사과하셔야지만 이 국정 지지율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언을 해야죠. 그러라고 여당 대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 이런 말씀 못 하실 거면은 평생 그냥 윤석열의 아바타로 사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각을 세우면서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높은 지지율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저런 얘기를 밖에다가 하실 것이 아니라 야당은 밖에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은 대통령이 안 만나주니까요. 그렇지만 만날 수 있는 여당 대표라면 만났을 때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게 네. 의무죠. 예, 그렇군요. 이동학 의원님, 네. 재표결 때 이탈표 나올 거라고 보셨는데 8표 이상 나올까요? 그러니까 200석 이상의 찬성 의사 표시가 있을까요? 네, 전 이번에 8표 이상까지는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대통령의 어떤 그립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셀 것이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동훈 대표를 실제로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이걸 또 다시 뒤로 밀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저 인터뷰를 보고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건이 2개잖아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는 최혜병 특검법이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네. 두 부부가 연관되어 있는 특검법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가족 방탄을 했던 경우는 대통령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걸 대통령들이 안 하고 자기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특검을 받았냐면 국가의 어떤 이 존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러한 이 잣대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내 가족과 관계된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다 의도된 어떤 조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법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법 지키고 살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거부권을 또 행사하게 되면 이제는 30번, 31번째 거부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정의, 공정,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걸로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국회에서 이제 10월 달에 국감 시작되죠.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 부처별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정조사 같은 거 적극적으로 좀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은 또다시 저희들이 또 제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는 민심이 이기는 문제로 결국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문제 자체가 저는 역사에 굉장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저는 김윤영 의원의 생각이 궁금한데 당내에서 어떻습니까? 이 인터뷰를 다 봤을 텐데 네. 그런 표현까지 있거든요. 질문 자체가 이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고 라인 아니었냐? 라니까 나는 누구의 라인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해서 대통령은 완전히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는 표현은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계속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집권 여당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대통령실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의료대안 관련해서 개혁 부분에 있어서 또는 뭐 대통령실에 사과 관련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되는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소 아쉬운 점은 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시면 당정 분열이라 당정 갈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고 또 바른 말을 안 하면 또 침묵한다고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셔서 비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배수진 의원님.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조국 대표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비판하는 저런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까지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뭐 김민석 의원은 뭐 동네 선거나,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지방에 있잖아요. 재보궐선거 준비를 위해서 지방에 있는데 쇠빙선 내려서 동네 선거하나 부끄럽다 지방 의원인가 이런 메시지까지 보내는 장면이 찍혔어요. 당내에서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뭐 민주당 굉장히 큰 당이고 그런데 급하긴 급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처럼 조그맣고 그냥 재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렇게 나왔을 때 저는 이번에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그 재의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안을 처음 이제 통과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151석 이상이면 됩니다. 과반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지방의 다른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유권자들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가면서 본회의를 출석하시고 안 하시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뭐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제의 요구권이 이제 와서 다시 재의결해야 된다든지 해서 뭐 180석, 200석, 200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지역에 양해를 구하고 올라왔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167표로 지금 통과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 것이고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의아했고요. 김민석 의원님 과연 이제 정치 선배로서 어떤 귀감을 주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본인도 최고위원 선거하실 기간 동안에 노란봉투법 표결에 참여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찾아보셨어요? 예, 근데 그날 뭐 또 공교롭게도 대전이나 세종에 당원 간담회 있으셔서 네. 가셨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표결 안 하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의정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분도 아니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 너무 서운하고요. 특히 이제 지방 의원인가 이런 표현은 정말 저희가 투쟁으로 이뤄낸 지방자치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진짜 실제로 국민들의 그 삶 속에서 같이 호흡하는 지방 의원들에 대한 얼마나 무시와 멸시 이런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네. 더욱더 귀감이 안 되는 선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비판적이신 입장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조사를 해보니까 김민석 최고위원도 과거에 본회의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선거 때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한두 표 차이로 뭐 이게 가부 결정이 나는 건 아니니까 또 찬반 의사를 밝히는 투표가 아니니까 지방 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인데 선거 때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도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하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